집착을 버리는 것, 마음을 내려놓는 것. 말은 쉽지만 참 어렵죠? 저도 지금껏 살아오면서요, 간절하게 무엇을 원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워했던 적이 많이 있는데요. 또 반면에 그 집착을 확 내려놓음으로써 제 가슴에 자유로움을 느끼고 또 오히려 원했던 것이 확 이루어진 경험을 꽤 많이 했답니다. 제가 30살 무렵에요,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종류의 직장,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종을 고수하지 않고 집착을 버린 순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GM 본사에서 취업이 되어서 제가 너무나 원했던 마케팅 일을 하게 되었죠. 35살 무렵에는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확 놓아버렸어요. 정말 그 직후에 지금의 남편과 진정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또 작년에는요, 제가 다니고 있던 GM, 그 직장에서 굉장히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 직장에 다녀야지만 앞으로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집착을 확 놓아버린 순간 과감하게 회사를 나올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제가 진정으로 너무나 원했던 코칭 일을 전념하면서 더욱 행복한 삶이 이루어졌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포워드 코치 연희 인사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요, 좋아요,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한 그렇게 마음을 비울 때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더 잘 이루어진다. 이것을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일까요? 왜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는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한다는 것은요, 두려움에서 기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꽉 매이는 게 바로 집착인데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즉 믿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에너지, 그러면 당연히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일이 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현상들이 자꾸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음을 비울 때 오히려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이유는요, 아주 실질적인 이유인데요. 에너지의 효율성이에요. 이렇게 안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집착,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요, 에너지가 굉장히 낭비가 되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하루에 10시간 앉아서 공부를 해도요, 그 10시간 중에 30%, 50%, 80% 에너지가 걱정하는 데 계속 쓰이기 때문에 사실 그 공부하는 데 집중한 시간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을 싹 내려놓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그렇게 앉아있던 10시간 전체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마음 비우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기가 시간과 노력을 쏟은 만큼 그만큼 마음 비우기는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활용해왔던 방법을 9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처음 3가지는요, 당장 마음을 비워야 되는 특별한 사안이 없어도 평상시에 하는 연습이에요. 이거는 기초 근육 다지기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명상입니다. 가끔씩 하는 명상 아니고요. 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하는 명상이 아니고요. 자기를 관찰하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육을 다지는 그런 명상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운동하기예요.
살을 빼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요. 근육을 키워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운동도 아니고요. 정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가 되었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한 체력이 다져지면은요, 건강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마음이 건강할 때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체력, 실제로 몸이 건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일기 쓰기예요. 일기에다가 세상이 나쁘다라고 불평하기 적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슬픔을 토로하기 위해서 적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기 위해서 쓰는 일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근육이 길러집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은요. 자신이 당장 정말 마음을 놓아야 되는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있을 때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약간 게임처럼 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그 첫 번째가요. 과거의 성공적인 기억 떠올리기 게임입니다. 과거의 자신이 이거 아니면 난 죽어버릴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이 안 일어났는데도 잘 살았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특히 어렸을 때 그렇죠.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정말 숨이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지나보니까 더 잘 살게 되었다,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뭐 연애 경험이 아니라 어떠한 경험에서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즉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없었어도 잘 살았다, 이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멀리 떨어지기 게임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인데요. 자신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여기 있고요. 자기가 마치 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 있다. 혹은 구름 위에 올라와 있다. 혹은 저 우주 끝에서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이 집착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일을 한번 바라보세요. 또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보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아니면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것을 지금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너무나 크고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보면은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큰 관점에서 이거는 되게 작은 거에 불과하구나 하면서 마음이 놓아지게 돼 있죠. 세 번째로 관점 바꾸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요. What if 게임입니다. What if, 영어로 what if. 이게 아니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What if I didn't get the job?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거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대답을 찾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실제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죽지 않잖아요. 그쵸? 거기 취직 못하면 이러이러한 회사에 취직을 하겠지. 그러면 그 회사에 취직하면은 어떻게 되지? What i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what if, what if, what if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나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산 것은 아니지만 그 나름의 사는 방법이 있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죠. 마음을 놓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마지막 세 가지 방법은요. 너무 심각하게 원해서 더더욱 그 집착이 안 내려지는 일이 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들인데 제가 많이 활용을 했던 것이에요. 첫 번째는 어딘가 멀리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최소한 3박 4일로, 그리고 멀리 가면 갈수록 좋아요. 해외를 갈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막 집착하면서 이거를 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멀리 며칠 동안 딱 가는 순간 그 같은 환경에서 벗어남으로 해서 마음이 편안하게 놓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복닥대면서 생각했던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정말 심각한 일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요. 저만의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저만의 의식은 뭐냐면요. 21일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108배의 절수련을 하고요.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GM 그만둘 때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로 좋은 것은 단계적으로 마음을 놓아가는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콱 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마음을 놓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가 뜨거운 물에 갑자기 확 들어가면 충격이 너무 크죠. 힘들죠. 반면에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뜨거운 물을 하다 보면은 뜨겁다는 것도 못 느끼고 어느새 익숙해지잖아요. 이건 역시 제가 GM을 그만둘 때 활용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GM을 확 그만둔 게 아니에요. 거의 1년 반에 거쳐서 단계적으로 실천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언젠가는 GM을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그 생각만 해도 처음 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움이 밀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딱 하고 나서 마음이 준비를 시작하더라고요. 아, GM을 그만두고 나면 어떤 변화가 올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적응을 조금씩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언제 그만둘까? 날짜 정하자라는 것을 한 것이었어요. 역시 바로 그만둔 게 아니라 언제 그만둘까라는 마음을 딱 정하는 순간. 그때도 역시 무서웠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딱 정하고 나니까 또 거기에 맞는 준비들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날짜가 왔을 때 콱 그만두는 그런 경험.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지혜로운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무언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잘 마음이 안 나져서 오히려 괴로움이 크다면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 9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이프 코치 최연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하기 기억해 주세요.